네, 야당의 한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더군요. 조국 때문에 내 조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굉장히 요즘 바쁜 것 같습니다.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대일 메시지를 연일, 그것도 수위를 높여가면서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지금 아주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당장 오늘이죠. 이 조국 수석이 또 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오늘도 역시 SNS에 글을 올렸는데 표현의 자유일지는 몰라도 라고 하면서 이제 정치권과 언론을 겨냥한 그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일단 정부와 강제징용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하는 정치인과 언론들에게 도리를 어겨서 막됐다 이런 표현으로 무도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뭐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들은 차원이 다르다 이러면서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네. 자, 조국 수석, 이제 오늘 올린 글은, 정부의 어떤 대일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들, 그리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비방하는 정치인과 언론, 무도하다는 것은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조 부장 오늘 조국 수석이 굉장히 강경한 대일 메시지를 내놨군요. 네, 예. 뭐 연일 강경하니까요. 뭐 강경하다는 게 특별하게 새로울 건 없는데 네. 문제는 저 무도하다라는 뜻을 썼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무도하다. 예, 저도 무도하다라는 뜻을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 말이나 행동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굉장히 강한 용어죠. 그러니까 이번 그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 무도하다라는 무도하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판례라는 것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법 해석을 어떻게 달리하는가 이것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판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사람의 도리로서 이거는 잘못됐다, 막됐다 예. 이렇게 비판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음. 그리고 특히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법학자입니다. 네. 서울대 교수죠. 서울대 교수죠. 그런데 이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다른 의견을 냈다는 게 무도하다? 이렇게 몰아가는 건요. 법학자로서의 자세가 안 된 겁니다. 아하, 네, 예.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네.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이분법적 사고를 해요. 친일이냐 반일이냐 또 애국이냐 이적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는 것. 지금 이제 조국 수석이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좀 조 부장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이분법을 어디서 쓰냐?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쓰죠. 그러니까 PR을 구별해가지고 우리 편이 아니면 반대편으로 몰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사회주의 공산혁명입니다. 그리고 나치, 메카시즘 이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아하. 이거는 국민의 어떤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느냐 이것을 고민하는 게 민정수석인데 몰아간다. 그리고 나눠가지고 공격하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예. 이제 법학자신데 그 대법원에서 2018년에 판결이 날 때예요. 이게 전원 합의로 판결이 난 사안이 아닙니다. 7대 6으로 사안이 났는데 그 중에 이제 반대 의견이 7대 6 중에 두 분들은 완전히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고, 네. 한 분은 뭐 찬동하는 취지입니다만 뭐 좀 비슷한 얘기를 했고, 또 세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판결에 대해서 7대 6으로 판결이 난 거는 맞습니다만. 네. 과거에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에 비춰봤을 때에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 하지만 그 판결을 존중한다는 거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법학자인 조국 수석이 네. 마치 무도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 판결과 관련된 일체의 이견을 얘기하면 안 된다. 아하. 이거는 정말로 법학자로서의 기본 상식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또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국 수석이 요즘 뭐 연일 이제 소셜미디어에 대일 메시지를 내놓고 있으니까요. 김민지 기자, 어제는요, 조국 수석이 또 뭐라고 글을 올렸는지 뭐 눈에 띄는 좀 인물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역사 속 인물에 자꾸만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유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서희 역할과 이순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거기에 일본의 질에 겁먹지 말자라는 뜻의 약간은 조금 격한 그런 표현까지 사용해서 뭔가 관제 민족주의를 조수석에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우리 김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 지금 이순신 장군 서희 역할을 이 동시에 합친 역할을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이제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조국 민정수석이요.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본인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이 데일리 메시지를 내놓은 개수를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까 44건이랍니다. 44건. 그러니까 열흘 동안 44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4건 이상의 글을 올린 겁니다. 민정수석이. 글쎄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고 보고 싶습니다. 싶다. 네. 네, 조국 민정수석도 처음에 조국 민정수석이 SNS에 글을 올렸을 때 민정수석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면서 이 본인의 일본에 대한 어떤 이런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를 표시를 했는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조국 민정수석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온화한 성격이고 과거에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할 때에도 야당에서 굉장히 야당 의원들이 거친 언사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흥분하지 않고 아주 부드러운 언사로 답변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이렇게 이 일본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분노를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무엇인가 국민들을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네.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 지점에 앞장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먼저 앞장서서 분노해서 일본 물건을 불매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심지어는 위약금까지 물면서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정부의 한 사람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서도 아마 분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이 지점이 가장 분노스러운데요. 사실은 외교 참사와 관련된 외교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이 야당에서의 어떤 그 모습이나 이런 태도를 보게 되면 얼마 전 지난주였죠. 고노다로 외무상이 정말 외교적인 결례를 하고 말을 끊으면서 무례하다라며 오히려 본인이 무례한 행동을 해놓고 무례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행동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예. 야당이나 이런 데에 어떤 비판이 나오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일본에 대한 어떤 아베와 일본에 대한 어떤 이런 만행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와대나 정부를 공격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여러 일본의 그 우리 국내판과 이 일본판 제목을 바꿔서까지 이런 어떤 국민들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런 분노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김남국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조국 민정수석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참모로서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글들을 올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먼저 그런 설명이셨고요. 예, 부부장. 네, 저는 좀 반론을 네. 제기하겠는데요. 우선 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가장 근무를 오래 한 경험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지원 의원이죠. 예. 박지원 의원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비서는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SNS라는 소통 창구는 없었습니다만 비서는 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본인이 주인공이 돼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여론을 전달함으로써 대통령이 민심과 괴리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참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건요. 인사 검증을 하는 곳이죠. 검증. 네, 지금 외교안보라든지 홍보수석이라든지 뉴미디어 비서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말이 없죠?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얘기가 없어요. 또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런 게 바로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역사적 사실 문제입니다. 예, 지금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문정부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서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국립외교안보원의 동상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교관의 가장 전형이라는 겁니다. 외교관의 전형. 왜? 거란에 우리가 침입을 받았을 때 정말 단판을 거란군을 찍어가지고 물리쳤죠.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물리치고 그리고 강동 6주라는 땅까지 얻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외교 단판이 있습니까? 이 정부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순신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왜 그러면은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는가? 예. 무능한 군주가 12척의 배만 남겨줬지만 거기에 대해서 겁먹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해서 군주 대신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독려를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외교 협상에 앞서서요. 우리가 이렇게 자주 외교를 한다면은 왜 미국에 갔다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해달라고 하죠? 예. 그럼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조선 임진왜란 때 선조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명나라에 구원 요청한 거하고 뭐가 다르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외교적인 어떤 그 역사적 진실도 지금 가리고 있고 또 자기 분야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될 것보다 오히려 해야 할 것보다는 저 사람이 왜 저런 걸 하냐 이런 의아함을 굉장히 갖게 하는 거죠. 자,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죄다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친일, 반일 편 가르기 하는 게 과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됩니까? 일본에게 쫄지 말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꾸 싸우자고 하는데 뭘 어떻게 싸우자는 건가요? 도대체 전쟁을 하자는 건가요? 국민들은 겁먹거나 쫄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조국 수석이 겁먹고 쫄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야당을 중심으로 이제 조국 수석의 소셜 미디어의 데일 메시지와 관련해는 이런 좀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예, 정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바른미래당의 문병호 최고위원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셨네요. 근데 서희 선생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담판을 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서희 선생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대변인으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거란에서 소속령이 80만 대군을 입고 와서 1차 패배를 해요. 네. 그런 다음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려 조정에서 하나는 항복을 하자, 하나는 우리가 땅을 떼어주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서희 선생께서는 거란이 요구하는 것은 네. 땅도 항복도 아니고 거란이 송나라하고 앞으로 큰 전쟁을 치를 때에 송나라를 도와서 후방에서 공격하지 말라라는 것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80만 대군이 있는 적진에 혼자 가가지고 담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강화조약을 맺게 되고 그래서 강동육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저렇게 조국 수석은 SNS에다가 예. 이 항일의 기운을 고취시킬 걸 쓸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참모라고 한다면 정말로 일본을 뼈아프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말로 외교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구석 여포라는 말이 있어요. 어허. 여포가 누구냐면 삼국지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장수인데 예. 방구석에서만 큰 소리 빵빵 치고 나가가지고 힘 한번 못 쓰는 사람을 방구석 여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국 수석이 해야 될 것은 그런 SNS에다가 방구석 여포처럼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국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예. 외교적으로 이걸 빠른 시간 내에 타협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예. 이것을 연구하고 찾아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저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우리 김남국 변호사? 한 네. 말? 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이 서희의 담판과 같은 그런 외교적 신의 한 수를 꺼내 들었죠. 이 지난주에 한일 정보,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와 관련되어서 유지를 처음에 한다라고 했다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 청와대 정부가 입장을 좀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은 이 일본이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이 한미일 이 동맹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 동북아 안보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의 어떤 개입을 끌어들이려고 일본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개입이라든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으나 사건 초기에는 사실 미국이 아예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입장이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꺼내 들고 나서 이야기가 된 겁니다. 네. 당시에 이게 체결됐던 그 시점을 돌아가 보게 되면 일본이 먼저 우리나라에 제안을 해가지고 이 협정 체결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예.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한 50분, 1시간 전에 협약식을 파기하고 결국에는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2016년에 됐는데 이 2016년에 된 것도
미국에서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결국 협상장 테이블에 앉았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지는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정말 뼈아프게 경제적인 것 말고 내밀 수 있는 어떤 신의 한 수로서 외교적인 어떤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를 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이 이순신 장군과 같은 물러서지 않는 그런 어떤 굳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네.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밖에서 힘을 받으려고 한다면 국내에서 국민들이 이것을 지지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 몫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제가 예, 한 근데 이 말씀만 말씀 드리면 안 드리고 갈 수가 예. 없는데요. 정말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의 한 수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먼저 정부 여당에서 깰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 이거는 북한식 벼랑 끝 전술이에요. 이거 우리가 깨면요, 우리만 손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야 정말 문재인 정부가 저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 놀란 거지.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말씀만 제가 더 좀 짧게 좀 드릴게요.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네. 아, 국내 분위기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사실은 미국이 지금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소위 중국을 봉쇄하는 거고, 그래서 G20에서 우리가 앉을 자리에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이렇게 앉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 당국자들이 검토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네. 다만 우리 국내 정치권에서 굉장히 격앙돼 있다라고 해서 전달하는 건 좋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하실 말씀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하나하나 또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조국 수석의 뭐 이런저런 이제 SNS 활동과 관련해서요. 자, 김민지 기자, 이 여권, 그러니까 뭐 진보 진영에서마저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네,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칼럼니스트라고 김규황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조국 수석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이견은 모조리 이적이며 매국이다라는 조 수석의 어떤 그런 표현에 대해서 조국 수석의 발언은 개인의 존중이라는 어떤 자유주의 기본조차 팽개치는 자기 모독의 소리이다. 이러면서 좀 욕설도 같이 이제 남겼습니다. 심지어 여권 내에서도 이제 조 수석의 행보가 부적절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공직자로서 이렇게 그 갈등을 오히려 뭐 확산시키는, 심화시키는 그런 역할은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나 또 이를 둘러싼 문제들은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단정해서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조국 수석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조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 조국이라는 사람만큼 대중성이 뛰어난 최고의 메신저가 없다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 부장 이 얘기인 즉슨 문재인 대통령 또한 조국 수석의 최근에 이런 소셜미디어 활동을 사실상 뭐 묵인하고 뭐 약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거든요. 조금 전 저 말은 어떻게 좀 해석하고 싶으십니까?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보면 네. 조국 민정수석의 글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몰두이다?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목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하.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이렇다.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메신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참 위험한 생각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옆에는 참모가 없는가. 참모라는 건요. 듣기 싫은 소리만 해서도 안 되지만 듣기 좋은 말만 해서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시중 여론이 어떻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고루고루 대통령에게 쭉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거 반대하면 무도하고 이거 반대하면 친일이고 계속해서 이분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귀담아 듣고 이대로 실천할까 봐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예. 자, 김민지 기자,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어쨌든 이 조국 수석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논란과 관련해서 한국당과 민주당 간에 뭔가 좀 격론이 오가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대일 투쟁에 앞서서 뭔가 정치권이 하나 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여야가 서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여당과 한국당의 어떤 정면 충돌한 모습 한번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한일전에서
자유한국당의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친일입니다. 2년 내내 북한 파리하던 정권입니다. 이제는 일본 파리입니다. 무능과 무책임을 이것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난데 부채질만 하고 있는 격입니다. 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또 백태클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엑스맨이 되는 길입니다. 네, 뭐 지금 여야 간에 거친 공방이 오고 있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뭐 한국당을 겨냥해서 신친일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능한 정부가 뭐 경제나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일본파리를 하고 있다. 일본파리 그만해라. 그러자 이인영 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서 백태클을 계속하면 엑스맨이란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글쎄 좀 어떻습니까, 정 의원님? 네. 참 집권당의 원내대표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네. 저 정도의 발언뿐이 할지 못하니까 아하. 우리 정치가 우습게 보이는 거고 아마 일본 애들이 봐도 웃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당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그 고언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이제 좀 더 힘을 합쳐달라. 이런 것이 집권당의 태도인 거고 야당에서는 우리의 입장에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 외교적 협상을 강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는 거죠. 네. 저런 식으로 말싸움을 하고 앉아있고 한쪽에서는 친일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일본파리 한다고 얘기하고 저게 집권당과 제1야당 원내대표가 해야 될 소리냐고요. 아하. 일본이라도 참 한심하다. 기가 막혀요. 기가 그렇지 없을 막혀요. 것이다. 예,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김민지 기자, 어쨌든 여야 간에 이런 공방, 경론이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인사죠. 여권 인사가 또 뭐 한마디 얘기했다는데 그건 누구의 얘기일까요?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여기에 가세하는 모습입니다. 여당에서 하고 있는 반일 감정 부추기기에 이 인물도 가세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죠. 일본 제품 불매라는 행위로 표출시키는 것은 되게 자연스럽고 합헌적인 일이다. 뭐 이런 판국에 뭐 아베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하는 분들은 좀 가슴에 손 얹고 생각 한번 해봐야죠. 예. 내가 왜 이러나 예. 생각 좀 해보시죠.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예. 그럼 동경으로 이사를 가시던가. 네, 유시민 이사장 얘기까지 이제 좀 유시민 이사장도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조 부장 어떤 씁쓸한 웃음을 짓고 계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친일 대 반일이라든지 예. 뭐 의병 일으켜야 될 때라든지 이런 게 지금 유시민 이사장도 마치 일본 편 들면 동경으로 이사 가라. 그렇게 지금 점철돼 있거든요. 다 어떻게 보면은 여권이 하나가 돼서 지금 프레임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느 정도 뭐 우리 정부를 비판하면 반일이다. 아하.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프레임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참 답답한 게요. 지금 아베 정권의 치졸한 이런 무역 대응 조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아베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비판합니다. 다 그리고 붕괴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해서 쫄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속어입니다. 겁먹지 말라는데 겁먹지 말라. 우리 국민 중에 누가 겁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만 국민들은 이 파고를 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설득하는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면서 뭐 쫄지 마라, 뭐 이런 사람은 차라리 동경으로 이사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게 참 잘못된 거죠. 그리고 개개인 국민들이 그 아베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사석에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나서서 의병 일으켜야 될 때라든가 지금 임진왜란 같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감정적으로 붕괴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 여당이라든지 고위급 인사들의 말 한마디는 정말 조심하고 정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전투일수록. 지금은 전쟁 시작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문제와 관련된 토론은 저희가 앞으로도 좀 두고두고 좀 해야 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